마인츠의 아침 햇살을 뒤로하고 길 위에 다시 서 있어. 순례의 여정 이제 겨우 이틀째. 낯선 이정표와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따라 나의 순례는 아이젠하우를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어. 한 220km 정도 운전해서 도착했습니다. 일단 체크인한 숙소 되게 언덕 위에 있어요. 올라오는데 힘들었네요. 숙소에 체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2시 이후부터는 셀프 체크인이네요. 지금 일단 호텔에 들어왔는데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2시까지가 체크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4시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앞에 문이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밀번호 끼워 맞추다가 내 자릿수를 제가 맞췄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역시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제 방도 배정 안 돼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콘센트 찾아서 충전하고 연락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핸드폰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 측에서 전화를 달라 그랬는데 방법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제 독일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 키 받았어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특이하네요. 일단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그냥 화장실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들어오면 책상이 있고 옷걸이장이 있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숙소에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오후 5시고요. 루터가 있는 바르크부르크 성은 아침 9시에 엽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까지 할 일이 없어요. 여기는 시골이라서 대부분 다 일찍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금 5시인데 씻고 6시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조금 쉬다가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좀 쉬다가 저랑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호텔에 나서자 언덕 아래로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지고 있어. 촘촘히 얽힌 나무뼈대가 그대로 드러난 파흐베르크 가옥과 도시의 역사를 묵묵히 증언하는 육중한 석조 건물들을 볼 수 있었지. Hello. Hello. Can I eat one person? No reservation? Yes. No, we have. Yeah. 예약을 안 하면 안 되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Thank you so much. And can I take a video? Yes, of course. Yeah. Thank you. 일단 메뉴가 다 독일어예요. 그래서 다 번역을 해봐야겠네요. 여기는 감자 음식에 유명한 곳입니다.
튀링겐은 독일 중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요리로 되게 유명해요. 요리 자체가 굉장히 소박하고 정갈하면서 깊은 맛과 풍성한 육류 중심의 음식이 특징입니다. 제가 방문한 이 집은 이름이 아흐제나흐 감자집이에요. 거기에서 이 튀링겐 지방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 베스트 음식으로 시켰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리가 다 꽉 찼어요. 예약을 안 했는데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 그냥 큰맘 먹고 들여보내주신 것 같아요. 나무 인테리어와 그리고 전통 소품이 가득한 그런 좀 아늑한 공간의 느낌이 납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 음식점을 평가할 때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 느낌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독일 전통식 집밥을 먹는 거겠죠? 먼저 소고기 룰라덴인데요. 얇게 썬 소고기에 양파, 베이컨, 절인 오이 등을 넣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익힌 전통 독일 튀링겐 고기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푹 삶아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요. 속 안에는 짭조름하면서 되게 향긋한 풍미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굵은 양배추 조림이 있는데요. 굉장히 달달하고요. 약간의 식초 맛이 나는 부드러운 약간 반찬 느낌입니다. 옆에 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고기 한 점 먹고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옆에 이 감자는 튀링겐 감자 클로세인데 감자를 으깨가지고 뭉쳐가지고 만든 감자 경단입니다. 겉에는 되게 쫀득쫀득하고요. 속은 되게 부드러워요. 새로운 감자 맛인데 이번에 소스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진짜 맛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양이 조금 적다는 것입니다. 소스를 푹 주어가지고 조금 신기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처럼 집밥이 국이나 찌개, 밥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고기와 감자, 양배추가 집밥이라는 게 이들의 문화를 조금 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밥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속이 그렇게 더부룩하지 않고요. 양배추랑 감자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된장찌개, 멸치로 국물을 우려냈듯이 이들도 오래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삶고, 굽고, 절이고 나눠 먹었을 것 같아요. 문화는 달라도 집밥에는 어김없이 사람이 있고 손에 온기가 있고 기다림과 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음식도 나오기까지 한 30분 걸렸네요. 낯선 땅에서 따뜻한 누군가의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Yes, please.
Hello, check out please. Yeah. Cash or what? What pay or city pay? No, no, I already pay. Yeah. You already did? Yeah. Right? Okay, thank you. Okay. I paid only city tax. City tax Yeah. 1 euro. 1 euro. Yeah. Okay, thank you. Just wait. Yeah. 돈을 또 내라 그래서 2번 낼 뻔했어요. 근데 이미 결제를 했었거든요. 차 타고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자리한 바르트부르크 성은 순례자에게 땀방울을 요구하는 듯해 자동차의 빠른 속도를 벗어나 천천히 걷기를 시작하다 보니 주변의 숲과 바람, 공기의 냄새가 느껴지고 있어 얕은 오르막이 계속되면서 몸은 조금씩 데워지고 호흡은 살짝 가빠오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지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 아마 이 길을 둘러싼 숲이 머릿속에 소란스러운 생각들을 하나씩 덜어주기 때문인 것 같아. 시야가 환하게 트이며 드디어 바르크부르크 성의 단단한 성벽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지금까지 걸어온 부드러운 흙길과 푸른 숲과는 다른 견고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이야. 딱 보아도 범상치 않은 이곳은 절벽 위의 고성, 중세시대에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러한 성,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한때 이곳에서 성경을 세상에 풀어낸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한 500년 전쯤으로 돌려볼게요. 1521년 보름스의 제국 의회에 루터는 출두하여서 유럽 전체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날 이후 그는 이단자가 되어서 체포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디서든 체포되어서 죽을 수 있는 몸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지나가서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죽을 수 있는, 체포될 수 있는 그러한 몸이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그를 납치합니다. 언제나 좋은 장면 찍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루터는 어디서든 체포되어서 죽을 수 있는 몸이었는데 그가 사라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그를 몰래 빼돌린 것이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곳 바르트부르크 성이에요. 루터는 이 성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검은 망토를 두르고 그리고 수염도 길게 기르고 이름을 기사 게오르그로 바꿉니다. 그는 그렇게 10개월 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 안에서 루터는 헬라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작업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독일어는 표준어조차 없었고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경이었거든요.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은 말씀을 권력의 언어에서 백성의 언어로 되돌려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이곳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이곳을 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나를 맞이한 것은 수백 년의 침묵이 아닌 살아있는 오늘의 이야기였어. 제각기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온 순례자들이 이미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어르신들의 깊은 눈빛과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어린아이의 호기심 어린 눈망울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열어갈 모든 세대가 함께 숨쉬고 있는 이곳을 보며 이 성이 품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돼. 성의 깊은 복도를 지나면 황금빛으로 가득한 엘리자베스 케메나테가 순례자들을 맞이해 벽을 채운 것은 중세 벽화가 아닌 20세기 초에 엘리자베스의 삶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눈부신 모자이크야. 13세기의 성인을 향한 후대의 경외심이 예술로 피어난 이 공간은 여러 시대가 함께 숨쉬고 있지. 이곳은 성이 품은 가장 따뜻한 심장이라 불리며 시간으로도 지울 수 없는 선한 유산의 증거야. 황금빛으로 빛나던 엘리자베스의 방을 지나 성의 더 깊은 곳으로 향하면 시간은 화려했던 20세기에서 고요한 12세기로 단숨에 거슬러 올라가게 돼.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런 가장 소박한 공간에 깃들여 있지. 이 예배당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어린 엘리자베스가 기도하던 곳이고, 약 300년의 세월이 흘러 바로 이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신념을 설파했던 마르틴 루터가 설교하던 공간이지. 한 공간, 두 위대한 영혼, 역사는 이곳에서 가장 경이로운 교차를 이루고 있어. 수백 년의 시간을 오롯이 머금은 이 예배당은 스스로를 장식하는 대신 그저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품고 있었어. 순례길에서 찾아 헤매던 역사의 진짜 숨결을 나는 이 소박하고 진실된 공간에서 만날 수 있었지. 예배당을 지나 성의 회랑엔 그림으로 쓰인 거대한 역사서가 있어. 화가 모리츠 폰 슈빈트는 이 긴 벽면 위에 엘리자베스의 삶과 튀링겐 영주들의 전설을 생생한 색채로 되살려냈지. 저는 알폰스 무아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알폰스 무아의 그림을 닮은 그림들이 벽에 그려져 있네요. 바드의 홀 안으로 들어서니 거대한 공간이 나를 맞이했어. 벽을 가득 채운 그림은 바로 이 자리에서 열렸다는 가수 경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이곳은 중세 음유 시인들의 목소리와 악기 하나만으로 서로의 모든 것을 걸고 노래했던 그러한 무대인 거야. 유리관 속에는 잠이 든 낡은 악기와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책이 있었고, 무대 앞에는 한때 그들의 입에서 울려 퍼졌을 노래들이 이제는 글자가 되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 층 위로 올라가면 웅장한 바드의 홀이 하나 더 있어. 이곳은 천장부터 벽면까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마치 그 옛날의 함성과 박수갈채를 붙잡아두려는 듯해. 하지만 이 눈부신 공간은 중세의 것이 아닌 19세기의 사람들이 상상하고 재현해낸 꿈의 공간이야. 전설을 현실보다 더 화려하게 되살려서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의 열망이 이 홀을 빚어낸 것 같아. 이런 화려함을 보며 느끼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은 이곳을 보며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향한 그리움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 바르트부르크 성의 화려한 홀과 전시품을 지나 순례의 발걸음은 마침내 작고 소박한 문 앞에 멈춰.
바르트부르크 성의 모든 화려함은 어쩌면 이 작은 방 하나를 위한 긴 서곡이었을지도 몰라. 순례의 마지막 장소, 루터의 방이야. 거대한 역사의 무대가 아닌 한 인간의 내밀한 서재로 초대받은 기분이 들어. 이곳에서 그는 위대한 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아닌 융커 웨르크라는 가명으로 숨어 지내던 한 명의 망명객이었지. 방을 채우는 것은 세상을 바꾼 영웅의 기백이 아니라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과 씨름하며 자신의 소명을 붙들었던 한 인간의 흔적이야. 세계사적 혁명은 바로 저 낡은 책상 위에서 하루하루 잉크와 씨름하는 고된 노동의 형태로 이루어졌어.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신의 언어로 옮기는 경건한 속삭임이 이곳의 공기를 채웠을 거야. 루터의 방은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가장 조용하고 작은 곳에서 한 사람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낼 때 시작된다는 것을. 화려한 성체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닌 작고 소박한 방에서 나는 순례의 가장 큰 울림을 발견해. 조용한 루터 방을 보니까 말로 설명 못할 감정이 올라옵니다. 벽도 낡았고 가구도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그 공간을 감싸는 공기는 마치 누군가의 눈물로 젖어있는 그러한 곳 같았습니다. 루터는 거기서 매일 밤 하나님과 마주했을 것 같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밤들 속에서 그는 한 단어, 한 말씀 속을 계속 깊이 들어갔었겠죠. 그렇게 한 구절씩 말씀으로 옮겼고 그렇게 한 민족이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복음을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이 말씀을 그냥 흔하게 넘겨보기까지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손에 있기까지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서 숨어서 옮겨 적었다는 그 사실이 마음을 굉장히 먹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성이 유럽 전체를 바꾸게 한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에 말씀을 전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곳입니다.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